네, 안녕하세요. 오늘 파이코인 공부하겠습니다. 파이코인을 통해서 이제 뭐 돈을 공부하고 또 삶에 대해서 공부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날에 대해서 반성도 하고 또 반성을 해야지 또 이제 자녀들하고 다음 세대들한테 할 말도 있잖아요. 오늘 썸네일은요, 이 파이코인이 조기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이게 딱 이제 내년에 상장해서 딱 이제 돼야 되는데 만약에 뭐 상장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 상장하고 난 다음에 2, 3년은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2, 3년 동안에 인큐베이팅 단계에 지금 있다가 이게 비행기 이륙하듯이 테이크오프를 쫙 해가지고 정말 비행기가 이륙하고 난 다음에 몇 분 동안에 그 1000m 이상에 오르지 못하면 떨어지는 것처럼 확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파이콘이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한국 파이오니어들 때문에 그럴 확률이 커요. 특히 제 주변에 호들링이라는 말이 있어요. 호들링. HODL. HOD까지는 대문자로 쓰고 L은 소문자로 보통 써요. 호들링. 이 호들링 하는 인간들 때문에 이게 한국 파이오니어들 때문에 이 파이코인이 초기에 성공을 못하는 불행한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는 드릴 수 있게 된 게 이제 어제 그 산업화라는 거 제가 이 산업화, 그 다음에 이제 민주화, 그 다음에 복지화, 그 다음에 이제 5단계 이제 뭐가 있는데 이 산업화 단계에서 이 한국 사람들 때문에 이게 안 될, 지금 노드가 한국 1위 아닙니까? 일본이 2위 아닙니까? 그 다음에 중국이 3위, 베트남이 4위, 뭐 이렇게 싱가포르 5위 이렇게 되잖아요. 이 한국 사람들이 지금 이 파이 네트워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전부 호들링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호들링 하게 되면 코인 크게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차근차근 지금 원래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어제 이제 산업화 단계에서 어떤 이제 기업을 만들고 건물을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사실 아빠로서 엄마로서 나중에 파이코인이 상장하게 되면 초기에 한 뭐 어느 정도 팔으세요. 어느 정도 팔아서죠. 그게 한 뭐 얼마가 되건 자녀들한테 이렇게 하세요. 야, 코딩 배워. 너 코딩 배우면 엄마가 매달 300만 원씩 줄게. 아빠가 매달 500만 원씩 줄게. 1년만 주면 되거든요. 300만 원씩 주면 3,600만 원, 500만 원씩 주면 6천만 원이에요. 엄마는 니네 보고 공부하는 소리 안 해. 엄마는 니네 보고 뭐 자격증 따는 소리 안 해. 코딩 배워. 그리고 책 많이 읽어. 만화책도 좋아. 앞으로 그런 세상이에요. 영화 감독하는 친구들이요. 굉장히 책 많이 봅니다. 굉장히 책을 많이 봐요. 특히 만화책도 뭐 영감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제 굉장히 많이 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제 주변에 이제 이게 손가락 치매 환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이렇게 어떤 웹에서 비즈니스 하는 거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산업화 하려면 이제 앱에 대해서 창업도 해야 되고 뭐 그렇지만 앱 창업에서 대부분 뭐 실패하고 왜 사람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게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뭐 쭉 월급쟁이였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람들한테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파이코인은요 이 니콜라스 부부나 창업팀에게는 이미 돈이에요. 아니 뭐 사람 소개해주면 파이 1000개 줄게. 뭐 이거 하면 뭐 해커톤 대회 하면 뭐 상금으로 파이 몇 개 줄게 몇 개 줄게. 파이를 지금 돈으로 쓰고 있잖아요. 파이 생태계 내에서. 이게 우리한테도 온다고요. 우리도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가령 예를 들어서 파이 네트워크 상에 제가 이제 뭐를 만든다. 자, 어떤 회사를 만드는데 자, 나는 파이 10,000개 되겠습니다. 그래 갖고 거기서 뭐 10개 된 사람 투자금을 파이 코인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만드는 거죠. 그러면 파이 네트워크의 하나 주식회사가 되는 거죠. 제가 노땅들을 위해서 이거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제 뭐 이게 선순환이 돼서 파이가 빨리 일반적인 돈으로 이렇게 ICO가 돼서
돈으로 이제 기술자들을 채용할 수 있으면 좋죠. 근데 아직은 지금 돈으로 채용하지 못하는 게 하는 게 아니라 파이코인으로 돈을 주고 사람을 채용하려니까 지금 니콜라스 부부들이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정말로 젊었을 때 잘 몰랐던 거를 이 니콜라스 부부를 통해서 제가 많이 반성하고 많이 보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창업하는 거 파이코인으로 회사 만들잖아요. 파이코인으로 인건비 주잖아요. 파이코인으로 사람 모으잖아요. 파이코인으로 사람 교육시키잖아요. 이거 우리 노땅들도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호들링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호들링이 결국은 파이코인을 성공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 비트코인이 저게 안 되는 이유가 호들링 하는 사람들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성공을 못 하는 거예요. 원래 사토시 나카모토가 굉장히 훌륭한 생각을 했고, 이게 정말 어떤 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호들링 하는 놈들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호들링 하는 놈들이 어떤 놈들인지 아세요? 이거 100만 불 간다. 이거 뭐 10만 불 간다. 이거 무조건 사서 묻어둬라. 그런 놈들이 전부 호들링 하는 놈들이에요. 생태계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 이게 이제 토큰 경제학, 제가 지난번에 대충 말씀드렸는데 오늘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토큰 경제학이라는 게 뭐냐? 토큰 경제학이라는 것은 이 생태계에서 암호화폐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여기서 토큰 배분이 어떻게 돼야 되고, 네트워크에서 이 생태계 내에서 긍정적인 행동을 장려하는데 토큰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그런데 긍정적인 행동을 장려하는데 토큰을 써야 되는데, 호들링 하는 사람들은 토큰 안 써. 나 비트코인 100만 불 갈 때까지 안 팔을 거야. 이거 제 주변에도 이 파이코인 락업한 사람들이 있어요. 막 200% 락업, 좀 있으면 또 하겠죠. 나 100% 다 해. 나 이거 10,000불 될 때까지 안 팔을 거예요. 난 1,000불 될 때까지 안 팔을 거예요. 모조리 호들링 하는 사람들이에요. 돈은 돌아야 돼요, 생태계 내에서. 그래서 돈이 돌게 하려고 지금 웹3 하려고 지금 파이어 포럼 만든 거 아니에요. 0.01 파이라도 주고 하고 격려하고 하는 게, 이게 토큰노믹스의 원래 그건데, 나 한 10만 개까지 할 거예요. 나는 이거 얼마 될 때까지 절대로 안 팔아요. 하나도 안 팔을 거예요. 락업 100% 하는 사람들 욕심쟁이입니다. 그 다음에 암적인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호들러요. 네, 그래서 이제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 많은데 그거 성공 못합니다. 그 생각 자체가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는 잘 모르셨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바꾸셔야 되는데, 내가 코인을 뭐 10,000개를 갖고 있건 5,000개를 갖고 있으면 이게 생태계 내에서 돌아야 돼요. 그래야지 성공을 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게 산업화, 민주화, 복지화 막 이런 걸 너무 겪어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주변에 오래 갖고 있던 놈들이 전부 돈이 되거든. 파이코인도 그렇게 좋은 거야? 내가 절대 안 팔어.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망한다니까요. 그게 한국 사람들이 제일 심해요. 다 겪어봤으니까. 아주 이제 농경시대 때부터 이 산업화, 민주화, 복지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어떻게 되는지, 서울 땅값이라든지 이런 거, 강남 땅값이라든지, 또 강남에서도 이게 대학을 가기 좋은 학원이나 교육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하철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산업 발전 단계를 다 봤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꼭 지구 안 내놓으려고 그럴 거라고요. 다 나오게 돼 있거든요. 교통사고가 나고 병에 걸리고 뭐 자녀 결혼, 그렇게 쥐고 있으려고 해서 쥐어지는 게 아니에요. 호들러 골 때리는 노땅들 잘 들어보세요. 이 토큰노믹스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돼요. 내가 속한 생태계에 도움이 돼야지 자기도 성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폐는 모든 곳에서 사용되고, 모든 기업들은 화폐로 거래하고, 화폐로 세금을 납부하고, 화폐가 없으면 뭐 먹는 거, 옷, 뭐 집, 이런 삶의 기본 필수품을 구할 수가 없죠. 이런 건 모두 다 여태까지는 정부가 했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나라에서 중앙은행이 자국민에게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유일한 기관이었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전체 사회가 이런 거로 했는데,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천재에 의해서 암호화폐가 이를 변화시켰죠.
자기만의 작은 경제를 만들 수 있죠. 자기만의 생태계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 토큰 경제학은 중앙은행이 이 통화 정책으로 이 한 나라라는 생태계를 관리하던 것을 자기들끼리의 생태계를 만들어서 쓰게 하는 거죠. 이거 지금 니콜라스 부부가 쓰고 있는 거 아니야. 보상을 파이코인으로 전부 하면서 파이코인으로 만들고 파이코인의 OS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파이코인 SDK나 파이코인 API 오픈소스로 해갖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기서 놀아. 여기서 돈을 줄게. 자기네들이 만드는 파이코인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토큰노믹스예요. 이게 토큰 경제의 기본인데, 그렇지만 여기서 파이코인 코어 팀에서 다른 일도 할 수 있어요. 지금 디지털 CBDC를 만들어서 브라질 CBDC나 중국 CBDC는 사람들한테 디지털 화폐를 쓰고 나게 한 다음에 막 인출 못하게 막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소각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파이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될 수, 가버넌스가 그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토큰노믹스라는 건 니콜라스 부부가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인데, 이건 1972년도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자 B.F. 스키너가 처음 제안을 했다. 토큰 경제학은. 요 토큰 경제론은 사람들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 요런 거는 또 나쁜 놈들이 먼저 쓰잖아요. 중국에서 지금 그래갖고 디지털 위안화 만드는 거 아니에요. 브라질 놈들도 지금 이거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쁜 놈들이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고 다른 나라도 다 흉내를 내려고 그래요. 국민들 다스리기가 너무 좋거든요. 미국도 준비하고 한국도 준비하고 있어요. 굉장히 눈치 보고 있죠. 그거 성공 못해요. 그렇지만 하려고 그럴 거라고요. 권력을 쥔 놈들은 항상 그렇죠. 이 토큰 경제 모델이 인간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조직 심리학 공부하는 사람이 문화인류학 챙떼어 빵이에요. 조직 심리학, Organizational Behavior,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토큰 경제학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가치를 제공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대려 좀 힘을 뺏어버리는 거죠. 그러니 권력자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이게 토큰 경제학이에요. 기본은. 그래서 이제 토큰을 잘 이게 분배가 제일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게 분산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그래서 4,500만 이 정도 분배된 게 굉장히 좋은 건데, 이 암호화폐 프로젝트는 잠재적인 사용자에게 코인을 배포할 수 있어야 돼. 이거 딱 쥐고 있는 놈도 호들러. 나 만 개 될 때까지 절대로 안 팔어. 나 10만 개 될 때까지 절대로 안 팔어. 나 이거 5만 불 될 때까지 안 팔을 거야. 이런 사람들이 호들러요. 그렇게 전부 이 판이 돌아가게 해줘야 되는데, 파이어사이드 포럼이건 NFT건 좀 써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네트워크는 있지만 이게 발전을 못해요. 그래서 네트워크는 검증자 채굴자한테 일단 새로 발행된 코인을 보상하고, 이거를 ICO를 통해 가지고 지금 채굴한 사람들 거를 시장에다가 뿌려야 돼요. 그래서 파이코인도 상장을 이제 해야 돼요. 아마 내년에 할 것 기술적인 준비만 다 되면 내년에 상장한다고 봐요. 그래야지 사용자들이 사서 쓸 수 있잖아요. 개발자들한테 줄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토큰 분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토큰은 특정 행동과 행위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분배가 되죠. 이제 어거코인이라고 있어요. 옛날에는 한 300불 가다가 지금은 한때 처음에 300불 갔다가 지금은 한 1불 얼마였는데, 이거 어거코인 같은 거는 배팅 네트워크에서 이제 배팅 네트워크에서 사실을 검증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는 것으로 했죠. 어거코인은 이거예요. 어거코인은 분산화된 예측 시장을 제공하는 어거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자산입니다. 지금 파이 네트워크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디지털 자산은 파이코인이잖아요. 여기도 중앙기관의 개입 없이 집단 지성에 근거해서, 집단 지성 말씀 계속 드렸죠. 예측 시장을 공유한다. 그래서 개인이 예측한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런던에서 소를 갖다 놓고 이 소의 몸무게를 맞춰라. 그랬더니 아무도 맞추지 못했는데 모든 사람이 그 내놓은 예측값을 평균을 내니까 제일 답에 가깝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보상을 하게 되면 편차가 굉장히 작아지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어거코인이 해서 뭐 최근에는 뭐 가격이 최근에도 8불, 9불, 10불 가다가 지금은 뭐 1불, 한 2불 정도 하는 이 어거코인을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에게 이제 코인을 제공하는 거죠. 아마 파이코인도 지금 1,000억 개가 발행 목표이지만 상장을 하게 되고 나면 이 보상 정책이 굉장히 바뀔 거예요. 기업 경영자들이 원하는 쪽으로 보상을 많이 하고 그냥 채굴하는 사람들한테는 적어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뀌겠죠. 가격 안정성, 암호화폐는 이 가격이 훌라닥거리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그래서 이런 가격이 훌라닥거리는 것은 투기꾼을 끌어들이게 되고 막 대량 매매, 자정 매매, 통정 매매 같은 거로 해서 이게 네트워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여기에 뒤통수 한 방 맞은 게 비트코인이죠. 뭐 비트코인은 산 사람들은 좋겠지만 처음에 비트코인을 갖고 세상을 어떻게 좀 잘 만들어 보려고 생각했던 사토시 나카모토는 완전히 떡된 거죠.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려면 공급 수준에 맞는 충분한 코인을 확보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코인의 안정적인 가격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런 사람들이 토큰이 설계된 용도대로 사용하도록 장려합니다. 지금 그래서 보상 정책을 지금 쭉 파이코인은 처음부터 상품형 코인이 아니라 증권형 코인이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 방침과 이게 기업은 영속적인 기업으로서 가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방향성을 잘 잡고 그 배분도 20대 80, 80에서 65%는 시장에 나머지 15%는 자기네들이 통제 가능한 상태로 그래서 총 35%는 자기네들이 쥐고 있고 65%는 시장에서 돌아가게 하는 거죠. 그런데 시장에서 호들링이 생겨갖고 유동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공급해야죠. 그런 거를 아주 철저하게 연구해갖고 잘한 게 파이코인이죠. 그 어거코인 예를 들었고 이 거버넌스라는 게 이제 파이코 팀에서 어떤 경영 정책으로 하느냐. 그래서 각 프로젝트의 핵심 팀, 코어 팀은 토큰을 생성하거나 발행하는 방법과 토큰을 네트워크에 투입하고 줄이는 방식에 따라서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규칙을 고안하죠. 이게 매월 1일 날 발표하는 채굴과 같은 거죠. 프로젝트마다 접근 방식이 다르다. 어떤 프로젝트는 성장을 촉진하기도 하고 시스템 유지 보수 비용을 지불하기도 하고 생태계에 추가할 수 있는 토큰을 예비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15% 자기네들이 보유한다는 거죠. 파이코인 리플이 아주 좋은 예입니다. 다른 프로젝트들은 네트워크 작동 방식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손을 취하지 않는 거죠. 의도적으로 그냥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굴러가게 하는 거죠. 그게 대표적으로 어거죠. 비트코인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다 내버려 뒀는데 돈귀신들이 들러붙어가지고 막 훌라닥거리면서 이상하게 돼버렸지. 처음에는 이 어거처럼 비트코인도 이런 방식을 썼죠. 그런데 이제 테더 같은 거, 테더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막 토큰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소각하기도 하고 막 뭐 이상한 일을 좀 했죠. 이상한 일을 좀 해서 이제 이렇게 마치 증권형 토큰처럼 경영자들이 개입을 하는 게 이제 이런 형식이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알고 계셨나요? 이제 토큰노믹스라는 용어가 사용되긴 하지만 널리 인식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토큰 경제학 잘 모르잖아요. 영어에 권위 있는 사전으로 알려진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는 아직 토큰노믹스에 대한 항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주류 시장에 아직 편입을 못한 거죠. 주류 시장에 편입이 되게 되면 혹은 권력자들이 오케이 하면 왜 그 호남 사투리 그거 뭐시기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때 표준어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방 사투리라 그래도 그 거시기 머시기가요 지금 표준어로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권력자가 그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토큰노믹스는 아직 어떤 권력자도 이런 정식 표준어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옥스포드 사전 같은데 못 올라와 있죠. 그런데 파이코인이 만약에 제대로 한다면 토큰노믹스라는 단어가 정식 단어로 등재될 수도 있죠. 권력자들이 안 한다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방법이 있죠. 20분이 넘었네요. 뭐 내일 하든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